일단 도박 문제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도박 문제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회복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자신의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는 분이에요. 자기인식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도박 문제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세요. 과대평가라는 것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 도박은 끊을 수 있다. 다만 지금까지 마음을 먹지 않았을 뿐이고 도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.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좀 회복이 어려웠습니다.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, 반대로 이야기하세요. 중독을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약하다고 고백하십니다. 그래서 자기는 정말 중독 앞에서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다 이렇게 늘 인식하고 사세요. 방심하면 안 된다. 늘 깨어 있어야 된다.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. 도박과 유사한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극단적인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십니다. 두 번째는요, 자신의 도박 문제를 주변에 알리시는 분이에요.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. 도박 문제 알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, 사람들 관계 다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도박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. 대부분은 도박 문제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속여서 돈 문제를 일으키니까,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신감 느끼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. 회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세요. 친구에게 이 말 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도박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정작 친구들이 욕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고생이 많았다, 힘들었겠다, 힘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준다고 합니다. 물론 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고 너무나 속 썩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친구분들도 덜어 있죠. 그렇지만 대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. 잘 회복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에게도 굳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, 중독 상태를 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것이라고 염려하시기도 하죠.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피차 선을 좀 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도박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돈 문제로 얽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키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.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 사람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네. 그리고 회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 저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네 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. 세 번째는요,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. 자기한테 도박을 소개한 친구를 탓하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나 은행을 탓하고 돈 갚을 때 도와주지 않은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고 급할 때 도와주지 않은 지인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보통 이런 분들은 보면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런데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원인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사실 많이 힘들죠.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. 그 많은 빚을 어떻게 소득만으로 갚아 나가겠어요.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회복 잘 하시는 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다 차단하고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. 그리고 이건 내가 감당할 내 고통이고 내 몫이야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아 나가세요. 또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래서 통제하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. 스트레스 받죠.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치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고 힘이 들겠어요. 그런데 회복 잘 하시는 분들은 잘 감당하세요.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막 액팅아웃해서 삐뚤어 나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수하십니다. 받아들이십니다. 네 번째로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생활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. 일상 전반에 대한 자기 관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. 시간 관리, 돈 관리, 건강 관리, 정서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십니다. 단순히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일상을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밥도 삼시세끼 제 시간에 잘 먹고 그리고 여가도 잘 즐기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가족들과 있을 땐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이뤄나가십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원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. 지원 그룹이 뭐냐면 내 도박 문제를 알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보통 정규 상담을 한 3개월 정도 합니다. 근데 그거 마치고 나서도
정기적으로 상담실에 방문을 하세요. 1개월에 한 번,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내가 도박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회복했던 그 자리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. 혹은 여러분 GA라는 단도박 모임이 있어요. 회복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. 이것에 정기적으로 마치 종교활동 하듯이 참여하면서 그 회복자들과 교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자각을 하는 거죠. 뭔가 치료와 회복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이런 지원 그룹이 있을 때 혹 도박 충동이 있거나 고위험 상황일 때 자신의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지원 그룹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. 꼭 이런 분들만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. 그래도 제가 오랜 기간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회복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더라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요. 자기 자신과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가,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